매출 잘 나오는 사람분들의 공통적인 거거든요. 주문 발생하는 거 다 겪어요, 진짜. 그러면서 수익이 훨씬 커질 확률이 높아요. 그거에 다 초점 맞춰야 돼요. 그게 사장님이 중요한 할 일이에요. 매출이 올라갈수록 주문이 들어올수록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맞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확신이 드니까 너무 재밌게 하고 있다.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 태연님이라는 분을 만나러 왔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부업을 했는데도 실패를 하셨다고 하셔서 그거 왜 그랬는지, 그리고 본업은 어떤 걸 하고 계신지, 그리고 다른 부업처럼 이 구매 대행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분의 하루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진단하고 좀 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나러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만남인데 어떤 얘기 하실 건가요?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잡아드려야죠. 실패했다면 이유가 보통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잡아드릴 수 있게끔 실패한 이유부터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닉네임이 서아빠님. 네. 원래 지금 하시는 본업은 어떤 거 하세요? 제가 지금은 가구 렌탈을 하고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나 선거 사무실, 행사, 단기로 쓰는 가구 집기들을 길게는 3개월, 짧게는 하루 이틀, 행사 기간에만 납품을 하는 그런 일들. 그럼 이게 개인 사업인가요? 지금은 사실 제가 대표로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저희 대표님이 본업이 있으시고 부업으로 이걸 하시다가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하면서 제가 그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걸 저한테 해봐라. 맨땅에 사실 헤딩 하듯이 네. 넘겨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어쨌든 대표로는 있는데 대표 아닌 대표다. 이름은 대표. 네. 네. 그러면은 원래 기존에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나 입찰부터 중고 이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부업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직업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결혼을 하고 애가 태어나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만나는 시점에서 제가 사람을 보고 직업을 선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급여가 사실 상당히 낮았어요. 그거에 대한 갈증이 그때부터 사실 엄청 많아서 본업으로는 사실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저것 진짜 많이 알아보고 사실 실행도 해보고 근데 정말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 하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 좋다고 하면 이거 해보고 저거 좋다면 저거 해보다 보니까 네. 근데 그게 또 드라마틱하게 막 매출이 난다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잔잔하게 그냥 실행부터 해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실 부업을 시작하게 됐었죠. 그러면은 이게 일단 먼저 저희가 해외 구매 대행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이것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좀 알아야 네. 되거든요. 이걸 실패한 이유가 오래 하지 못하셨나요? 이 일들을? 성공 실패 요거 기준을 따지기가 좀 애매했던 게 집중을 일단 못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정적인 시간 내에 물리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한 개만 했더라면 사실 성과를 낼 수는 있었겠죠. 근데 여러 가지를 그냥 동시에 하신 거예요? 한 시간은 이거 하고 한 시간 이거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대비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낚싯대를 많이 던져놓고 네. 걸리는 거를 제가 집중하겠다 그랬었죠. 이거는 평가하기 힘들긴 하겠는데 이게 너무 짧게 던지면은. 네네 그쵸. 그러면 이거 하실 때는 그래도 하나만 하실 거죠? 그럼요. 오케이. 그러면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 퇴근하고 나면 몇 시인가요? 보통 출퇴근 시간?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일과 시간 내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납품이라고 표현하는데 납품이 없는 시간은 사실 제 온전한 개인 시간인데 6시에 퇴근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아이를 케어하고 본격적으로 한다면 9시, 10시 정도 아침 시간, 새벽 시간 활용하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부업 여러 가지 하셨을 때 동시에 하다가 그 중에 성과 있는 거나 아니면 좀 할 만한 것들을 거기만 다시 또 파서 하실 수 있었는데 네. 그거 다 접고 구매 대행을 하시는 이유. 처음에 자본금이 없는 걸 시작했었어요. 순수 내 노력으로만 시간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걸렸으면 사실 그걸 했을 텐데 성과가 오히려 났던 거는 스마트 스토어를 했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매출이 상품을 제가 6개인가 7개밖에 등록을 안 했는데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와이프랑 상의를 하던 중에 어쨌든 그거를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구입을 또 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걸 와이프랑 상의하던 도중에 와이프는 안 된다 절대 용돈을 모아서 해라. 이번에는 어떻게? 구매 대행도 아무리 그래도 제가 선언했어요. 올해 제가 목표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작년을 제가 후회한다. 열심히 살았지만 성과가 없었다. 근데 올해는 성과와 노력을 같이 겸비한다면 내가 무조건 목표한 바에 이루겠다. 포부를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부작 초부터 했다가 이제 새벽 TV를 알게 됐고 완전 내가 진짜 올인을 해보겠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정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와이프분이 이 프로젝트 이제 하는 것도 알고 있겠네요. 처음에 비웃었어요. 사실 혼자 막 영상 찍고 했을 때 뭐해 했는데 저도 처음인지라 이것저것 하다가 되든 안 되든 나 100만 원만 투자해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카드로 해서 그걸 어떻게든 내가 할 테니까 그 이상 터치를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냥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연락이 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한테는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과를 보여준 거죠. 와이프 입장에서는. 아, 너가 네. 지금 아.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여줬죠, 영상들을. 이분들이야. 10만? 그래. 해봐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의 어느 정도 일부를 지원을 해주겠다. 와이프가 그 경제권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다 괜찮긴 한데 목표가 일단은 2달 동안 순수익 일단은 얼마였죠? 200만 원? 200만 원. 절대 높은 목표도 사실 아니기도 하고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2달에 4-5시간 써서 도달하기에는 조금 빡셀 수 있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빠듯한.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을 늘리기보다 시간을 늘리면 좋겠어요. 왜냐면 목표를 위해서 기간이 늘어나면 이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늘어지면 사실 네.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갈아 넣더라도 단기간에 달성을 해야 그 뒤가 쫙쫙 올라가는데 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5개월 뒤에 이걸 만약에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이상은 잘 못 가요. 여기서 놀아요. 그냥 계속.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어차피 이 프로젝트 해봐야 뭐 1-2달 정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네네.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터치하고 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이후부터는 가능성만 보면 알아서 늘릴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적어도 그래도 6시간은 최소 하루에 고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주 7일 정도? 네. 지금 저희가 60일 정도 프로젝트 지금 구매 대행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컨텐츠가 이번 주에 올라가는데 그걸 할 때도 저희가 거의 한 3시간? 이렇게 자면서 시간 다 줄여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잠을 줄이자. 이거 할 동안만. 이런 식으로 저도 하거든요. 지금 한 달 만에 매출이 거의 1,000 얼마?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달 차가 되면 매출 한 3-4천? 수익으로 치면 거의 뭐 500, 700 정도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대충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6시간 정도는 낼 수 있나요? 충분히 사실 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마인드셋이랑 방향지도, 문제 생겼을 때 조언 이런 걸 로드맵 제공하는 거고, 결국 실천하는 거는 본인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저희가 해드릴 순 없어요, 사업을.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 이거 1순위로 생각해야 돼. 여기에 푹 빠져 있어야 돼요. 제 스펀지가 물에 젖듯이. 심지어 그냥 꿈에서도 계속 일하고 있어야 돼요. 매출 잘 나오는 사람분들의 공통적인 거거든요. 꿈에서 주문 발생하는 거 다 겪어요, 진짜. 근데 대부분의 어떤 참가하시는 분들, 저 같은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네네. 그럼 그분들이 꿈에서 나올 정도의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해서 실행을 한다면 본업의 월급을 뛰어넘을 것 같다는 게 충분히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보통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많죠. 많기도 많은데, 근데 이제 이 마음을 가졌지만 마음 가진 대로 성과 딱 안 올라와요. 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인데 저희가 봤을 때 성과 더 잘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비례한다면 아무도 중도 하차 안 했을 거예요. 진짜 코피 터지게 열심히 했는데 성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 사업이 이게 공식이 1+1는 2 이렇게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밀고 가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면 성과는 대부분 나와요. 나오는데 그 안에 2달 차 동안 성과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심정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거 할까? 이 생각이 한 달 차 때 날 거예요, 바로. 구매 대행의 단점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저 유튜버 말이 맞네? 이런 생각들이 1-2달 차 때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랑 뭐까지 하세요? 그거를 드릴 건데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늦지 않도록 실천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실천하는 게 진짜 헬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할 정도로 빡세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하면 이제 지나온 그 과정들이 이제 지금 바라봤을 때 또 쉬운 거죠. 자기가 성장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예전에 어떤 부업 하셨냐, 왜 실패하셨냐, 시간을 얼마나 쓰셨냐 이런 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사업이라는 게 그냥 기술적인 것만 가르친다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해보면서 결국 생활 패턴이나 사고방식이 사실은 훨씬 중요한 것 같거든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잡고 나면 아마 졸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되거든요. 이 정도 하면. 왜 버리시죠? 네, 왜 애기 있으니까. 네. 왜 버리시니까 진짜 추가 소득이 엄청나게 필요하신 상황이겠네요. 네, 맞아요. 입점은 안 하신 상태죠. 마켓 입점까지 다 돼 있어요. 해놓고 저는 리스트업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럼 리스트업도 좀 하셨네요. 리스트업까지도 했었죠. 150개 정도. 150개 정도. 네, 하루에 웬만해서 50개에서 60개 사이는 꼭 하려고 한 3일차 정도 된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50개 해보시니까. 2시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50개 조금 넘게 하는데 단축키가 사실 익숙치 않은 시점에서는 그걸 더 신경 쓰느라고 아니면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그걸 검색해보는 시점. 근데 오로지 내가 이 상품 보는 눈과 키워드를 뭐 조합하는 거, 엑셀 표 안에 있는 걸 내용만 내가 집어넣는 과정만 했을 때는 충분히 이걸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뭐 누구는 5시간, 6시간, 7시간 걸렸다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더 훨씬 빠르셨죠? 네, 이게 익숙해지니까 사실 빨라지는 네네네. 거죠. 더 익숙해지면 더 빨라지는 거고 내가 궁금했던 것들의 리스크를 제거하면 더 빨라질 수 있는 거. 그러면 리스트업한 파일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리스트업까지 하셨으니까 일단 큰 방향만 그려드리자면 15일 동안은 업로드, 리스트업 이거를 익숙해지는 거 15일간 할 거예요. 이제 6시간 정도를 하시면 리스트업 50개가 아니라 100개까지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 기준치를 조금 더 높이는 것도 필요해요. 10일, 15일 동안은 헬스장으로 치면 진짜 러닝머신 빡세게 뛰는 거죠. 15일 동안만 조금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미팅을 할 때 15일 뒤부터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하셨죠? 아마 400만 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아 진짜 안 된다 하시는 거 아니겠죠? 제가 300까지는 얘기했거든요. 사입을 해놓고 팔리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문 들어오면 하는 거니까 근데 오케이 알겠어라고 했는데 이런 리스크가 사실 없어. 그걸 얘기하니까 100, 200, 300까지 간 거고 사실 300이면 돼요. 300이면 괜찮고. 네, 네. 근데 이걸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일단 이해하신 대로 리스크가 없는 게 맞거든요. 있어봤자 나중에 반품 들어오면 그런 건데 100건 처리했을 때 반품되는 비율이 10% 이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90개 때문에 이게 반품 맞아도 결국 내가 더 이득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매대행 자체는 자금 회전도 괜찮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현금 얼마 정도 있냐라고 여쭤보는 이유는 나중에 이게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매출 200이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을 적용을 시킬 건데 그러려면 업로드 알바생 이런 거를 채용하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들어요. 돈 많이 안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비용 한 달에 25만 원 3개월치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돈 썼다 생각하시고 조금 1, 20만 원 더 보태서 한 달에 4, 50 정도 업로드 알바생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 동안은 업로드 알바생한테 내가 시킬 정도 지식은 있어야 돼요. 리스트업이 아니라 업로드를 업로드. 하지 말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기초 익숙해지기. 스스로 업로드랑 리스트업을 잘 하진 못해도 돼요. 이때는 그냥 익숙하면 돼요. 단축키 익숙하고 리스트업 쉽네, 업로드 쉽네 이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15일 뒤에는 우리가 리스트업 중에서 이 부분은 소싱하면 안 된다, 키워드 잘못됐다 이런 거를 그 다음 15일 동안 교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됐다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이제 교정된 결과물을 들고 오시는 거죠. 이게 한 달 차 과정을 할 거예요. 네. 네. 이것도 운동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15일 동안은 열심히 그냥 헬스장에 나와서 열심히 달리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 15일 뒤는 출석도 잘 하시고 하니까 이제 자세 잡고 이런 것들을 한 달간 배운다는 거죠. 그 뒤로는 업로드 알바생이라는 아주 단순한 업무를 채용해서 그 부분을 떼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업로드량이 그냥 부업으로 시작하는 사람보다 2배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수익이 훨씬 커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목표를 잡지만 딱 200만 원 목표 달성이라기보다는 더 높은 300만 원, 500만 원 갈 수 있는 행동, 액션을 세팅하고 가면 아무리 못해도 200은 달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15일 동안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업로드 혹은 뭐 이제 리스트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5일 후에 이제 그 교정이 들어가는데 네. 그 사이에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점검은 근데 15일이라는 게 사업할 때 큰 기간이 아니에요. 이게 하다 보면 계속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고 싶은데 10일, 15일 정도까지는 내가 이 행위를 익숙해지는 것만 집중을 해야 돼요. 익숙해진 다음에 내가 자세도 좀 바꿔보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네. 이게 어쨌든 간에 계속 액션 하다 보면 나중에 알아서 배워지거든요. 아. 근데 물론 거기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교정을 해드리면 더 빨리 배워지긴 하는데 처음부터 이걸 다 배우면 그게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걸 적용하는데 더 액션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고 결국에 결과로 봤을 때 그게 더 열을 내서 15일 동안은 제발 완벽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1 루틴 내가 6시간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리스트업을 하루에 몇 개 하는 거,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일단은 이것만 집중하시고 제가 이제 리스트업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에 볼 거고요. 2차 15일 뒤 미팅에는 그걸 다시 교정하는 거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주문이 이제 하루에 한두 개 될 수도 있고 2, 3일에 한두 개씩 될 수도 있고 주문이라는 게 한 달 차 때 맛을 보기 시작해요. 교정도 하기 전에 이 과정만 제대로 수행을 하면 주문이 최소 뭐 며칠에 하나씩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게 완벽하게 해야 무조건 주문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좀 예시를 들자면 다이소에서 팔만한 제품도 팔려요. 팔리긴 팔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더 잘 팔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저것 하는 거지. 개수 올리는 거는 마켓당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대 효율을 뽑기 위해 막 이렇게 가공도 하고 저렇게 하는 거지. 막 올려도 매출은 나요. 2달 차부터는 할 거 따로 다 있긴 한데 일단은 이것만 보고 가는 걸로. 네. 그러면 하루에 50개 정도 업로드를 한다면 6일 정도만 해도 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업로드를 300개 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리스트업도 업로드 안 한 리스트업을 300개 해보셔야 돼요. 리스트업 지금 150개 하셨잖아요. 그거 하루 이틀 정도 더 하면 300개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300개를 업로드를 50개씩 하면 한 6일이면 이 300개를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업로드 동시에 또다시 리스트업 총알 장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300개 아니라
아니라 그럼 200개만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총 리스트 500개. 500개를 해오셔야 되고 네. 그 중에 업로드는 300개 정도는 해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그 다음에 리스트업 지금까지 하신 거 파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소싱할 때 이제 주로 이걸 보는 게 상품군, 키워드, 배송비 이런 걸 보거든요. 일단 상품군 다 좋아요. 이런 거 그냥 잘 하셨어요. 이런 거 하면 돼요. 이런 거 다 잘 팔리는 상품들이거든요. 소싱은 진짜 잘 하신 것 같고요. 배송비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그냥 2명? 이거 그냥 3명 하면 좀 더 편하겠다. 아니면 1명인데 조금 힘들겠다 하면 조금 더 플러스하고. 배송비도 크게 이탈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같은 상품 똑같은 이미지여도 제가 고객이면 영상이 있는 걸 더 살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똑같은 상품이지만 이미지가 있는 것들은 배제했거든요. 가격이 좀 더 저렴하더라도.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단자동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게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아요. 지금 본업을 좀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휴게소를 잠깐 들렸는데요. 여기서 밥만 먹고 집에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한 1시간 정도 업로드만 좀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집에 도착했고요. 씻고 이제 노트북을 켰습니다. 1일 업로드 50개 달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이제 또 서아빠님 뵈러 제가 한 달 만에 또 여기를 방문했어요. 한 달 동안 지금 어떤지, 그리고 지금 주문을 또 받고 계시더라고요. 살짝 나태해질 때 채찍질하러 여기까지 또 방문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서아빠님이 한 번씩 일하시는 카페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만나 뵙기로 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하고 계신 거 맞나요?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지내고 네. 여기 일하기 진짜 좋은데요.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죠. 저는 맨날 여기 와서 진짜 여기 사세요? 네. 오. 퇴근하고 집에 안 가고 네, 내일 네. 9시까지 하거든요. 좋다. 혹시 업로드 한 날로부터 지금 며칠 지난지 아세요? 한 달 달쯤 된 거죠. 네, 한 한 달 달 정도?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이제 한 달 차 지났잖아요. 한 달 전에 사실 느낀 감정이지만 그때 제가 폐기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속도라던가 익숙해질수록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모르고 막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거 좀만 더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들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제 기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좀 더 안 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부딪혀요. 이게 맞나 싶은데 어쨌든 주문이 들어오니까 틀리진 않았다. 그거 하나로 그냥 사실 계속 하는 거죠. 그쵸. 지금 왜냐면 지금 딱 힘드신 상황인 게 솔직히 업로드 숫자 대비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익숙해지기도 전에 주문 처리하고 업로드하고 이 모든 거 다 같이 하니까 좀 벅찬 상황이죠. 그게 맞는 건지 의문이었거든요. 첫 주문이 네, 5월 말일 거. 그리고 나서부터 거의 이틀 하루 간격으로 이제 주문이 이제 들어왔다가 네. 최근에 없었고 네, 최근에는 그저께인가에 이제 하나 들어왔고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주문건이 많이 문의가 왔는데 한 4-5건 근데 그거는 이제 취소도 하시고 뭐 이래저래 안내를 하다 보니까 진짜요? 네. 네, 그런 게 또 몇 개 있었고요. 전체 매출 나오거든요. 지금 152만 7천 원. 지금 업로드 몇 개 했죠? 지금 1070개, 80개인가 맞죠? 1000개. 네.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엄청 많이 나온 거죠. 그 개수의 이 정도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 힘든 게 내가 1000개 정도 열심히 힘들게 올렸는데 주문이 이 정도 양이 맞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톡방에서도 있지만 그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보통 다 이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한번 톡방에 여쭤봤거든요. 답은 해주신 분은 뭐 한두 분밖에 없었지만 한 2000개 올렸는데 4-5개 지금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나는 업로드 대비 주문이 그래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구나. 네네, 잘하고 그럼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원래 이제 100이 나와야 되는데 한 120 정도 나온 느낌? 제가 만약에 새로 시작하더라도 거의 이 정도 나왔을 거예요.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한 달 차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2달 차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진짜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1-2달 차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은데 주문 처리도 터지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 이런 심리적 멘탈, 정신적 멘탈 힘들고 물리적인 거 힘들고 이게 다 같이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2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심리적 멘탈만 힘들지 이 업무 자체는 안 힘들어져요. 이거는 사실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점점 괜찮아지죠. 네, 전체적인 어떤 한 사이클을 한번 쭉 돌고 그걸 이제 반복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그건 그렇게 이제 힘들지 않은데 그 외적으로 이제 안 해본 것들에 대한 적응되는 시기 네, 그 네,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보통 여기서 매몰되는 게 주문 처리하는 거에 매몰이 돼버리거든요. 주문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엄청나게 꼼꼼하게 확인하고 여기에 사실 신경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다른 업무가 안 돼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거는 그냥 진짜 업로드다. 고객 주문 취소해도 괜찮아. 이 정도 마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주문 처리에 신경 쓰다가 해야 될 일이 뒤로 밀려버린, 보통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거 다시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이게 국내 사입 판매, 소규모 상품으로 한다면 저는 리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재구매 유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뷰까지 완료가 돼야 되니까 신경을 쓰라고 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리뷰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하나 팔고 끝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CS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본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친절하시냐부터 전화는 보통 안 받는데 왜 자주 받으시냐, 그러니까 네. 응대가 너무 좋다, 자기는 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연결을 해주겠다, 너무 만족하셔서 리뷰를 직접 써주시겠다, 사이트 주소를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그런 것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남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또 말씀처럼 그런 거에 시간을 쏟으면 다른 업무에 또 시간을 뺏길 수 있으니까 네네,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또 그런 마음이 드네요. 진짜 맞아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 사업을 나중에 접어야 될 수도 있어요. 구매 대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주문한 고객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문자로 응대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어보는 게 파손 났어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문자로 받아서 할인해 드릴게요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낫죠. 전화해서 20분 30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할 일 해야 되는, 그거에 다 초점 맞춰야 돼요. 그게 사장님이 중요한 할 일이에요. 다시 한번 또 방향이 잡히네요. 네네네. 이제는 방법도 아셨고 하니까 체력 관리, 우선순위 관리, 그런 것만 이제 더 집중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돈 버는 행위에 집중했는데 부수적인 일에 모든 에너지가 이제 뺏기고 있는 딱 그런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맞아요. 인지하면 또 괜찮아져요. 이제 다시 돌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타오바오 판매자랑 대화를 거의 안 해야 돼요. 전 진짜 대화 안 하거든요. 주문 업로드하기 바쁜데 검수 사진도 안 봐요. 검수 사진은 그냥 진짜 색깔 맞는지 이 정도만 보는 거고, 포장은 어떻게 있고 부품은 뭐가 빠졌고 이런 거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계속 줄이려고 하니까 리스크가 커지는 것 같아요. 고객과의 마찰에 대한 그거는 사실 말씀처럼 그냥 환불을 해주던가 그냥 네, 뭐 어느 해결책은 다 정도에서 있잖아요. 그냥 딱 끝내면 되는 것들인데, 그걸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완벽하게 뭔가 보내야 돼 하는 어떤 강박이 또 그렇죠, 네. 생기다 보니까 이 소통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은 진짜 엄청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톡방에서 별의별 일이 많잖아요. 그것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보죠. 네. 볼 시간이 없어야 돼요. 오늘 솔루션은 다시 원래 하던 루틴으로 돌아가기. 진짜 돈 되는 행위에만 집중하기. 진짜 심지어 주문 처리 안 해도 돼요. 저 3일에 한 번씩 주문 처리했어요, 예전에. 주문 처리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업로드 하루 숫자를 50개씩 목표 잡았고 이걸 매일매일 지키기 위해서 고객분들 전화 오고 주문 처리 빨리 해줘야 되는 거 3일에 한 번씩 했어요. 주문이 이제 하루에 한두 개씩 들어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 루틴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네.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건 주문 처리를 할 것이냐 업로드를 할 것이냐인데, 저는 업로드를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업로드는 사실 제일 쉽거든요. 업로드 하기 위한 그 상품을 이제 보는 게, 그게 또 사실 걸림돌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크고 막 이런 기계류 그런 것들만 위주로 더 보였다면 긴가민가 하는 제품들이 또 다 보이는 거죠. 그런 뿌리 상품들을 검색을 해보면 해외에서 파는 제품 자체가 1페이지에 노출이 또 안 되면 내가 틀린 건가? 또 이런 고민도 또 많으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럼 또 상품을 너무 또 아무거나 막 했나? 그럼 다시 한번 뿌리 상품 찾는데 또 주력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을 0점부터 10점을 주고 그냥 우리가 느낌상 그냥 5점 이상이면 하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로 막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저도 어쩔 때는 잘못된 상품을 소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확률만 높이는 걸 뿐이지 이게 맞다 안 맞다 그걸 검증하는 건 없어요. 반자동은 무조건 그냥 0점부터 10점 주면 이거는 그냥 내가 평소에 못 봤던 물건이다, 그러면 거의 소싱하는 거예요. 그 확률만 하는 거예요. 꼭 8, 9점일 필요는 없다. 절대 없죠. 저는 5점이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점짜리 물건인데 제 기분에 따라 5점으로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자, 0점에서 3, 4점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계처럼 소싱이 가능하죠. 지금 사업하시는 거 좀 어떠세요? 힘든 단계이긴 한데 네. 각오하고 이제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사실 네. 계속 의심이 들고 생각이 드는데, 매출이 올라갈수록 주문이 들어올수록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맞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확신이 드니까 너무 재밌게 하고 있다. 아내분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 저랑 처음 인터뷰할 때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하셨잖아요. 당근마켓 중고 거래나. 많이 했죠. 그거 하시다가 이제 이거 하시고 주문 들어오는 거 옆에서 아내분이 지켜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반응이? 처음에는 사실 비웃었거든요. 뭐 하냐 지금 이 시간에 했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성과가 조금씩 나면서 증명이 되니까 서서히.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노트북을 집에서 하나 있는 걸 들고 다니면서 했는데, 노트북을 와이프한테 주고 제 전용 노트북을 하나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이 노트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나름대로 이제 증명이 되니 와이프도 인정을 해줬다. 그러면 지원을 받으신
받으신 건가요? 그럼요. 이것도 지원을 받았죠. 네. 열심히 해봐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어쨌든 더 열심히 해야죠. 한 달에 500 딱 찍으면 자 사모님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와이프도 이제 나름대로 뭘 자랑하고 싶었는지 네. 장모님한테 뭔가 하고 있다. 네, 올해 네. 연말에 일본 여행을 가자. 오.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저 또한 그거를 또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 재밌게 열심히 또 해야죠. 또 이런 스토리 들으니까 꼭 잘 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유튜브 통해서 구독자의 한 명으로서 만났고 또 이런 분들이 진짜 간절하게 열심히 하면 좋아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떤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 구독자분들도 보고 그냥 그대로 본인한테 한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시면 제가 사업바님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도해드리는 거 부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로 다 담는 게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유튜브 끄고 뭐 다른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네.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말에 일본 여행 가면 너무 좋겠네요. 제가 더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연말에 목표로 잡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금방 목매이신 거예요? 아니죠. 네, 그냥 가리키는 거죠. 업무 사이클 다 돌아보시니까 진짜 일본 가서 일하는 거 전혀 문제 없죠. 전혀 1도 문제가 네. 안 돼요.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지만 휴게소에서도 그냥 켜서 하고 네네. 일 때문에 속초 갔는데 거기서도 잠깐 뭐 한 시간 나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소나 뭐 시간의 제약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네네. 그런 점이 진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그러면 신용카드 뭐 쓰시나요? 주문 넣으실 때? 아직까지는 사실 안 쓰고 있어요. 체크카드로 다 하세요? 네, 왜냐면 오. 저랑 와이프가 원래 신용카드에 대해서 네. 부정적인. 네, 똑똑하게 쓰면은 사실 잘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담이 아직 있다 보니까 아직은 모아둔 돈으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 신용카드라는 게 사실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막 그런 구조인데 저는 그래서 살면서 신용카드를 한 번도 안 썼는데 구매대행 전용 신용카드를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거는 사업용으로만 썼어요. 즉 다시 말해서 물건이 팔려야만 내가 카드를 끌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이라서 저는 자금 융통에도 좋고 그리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이거 지금부터 하시면 일본 거의 공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진짜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일 큰 게 사실 그 항공권이 항공권, 네. 가족 마일리지 합산으로 갈 수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1000만원치를 타오바오에 한 달에 쓰잖아요. 현금으로 한 사람이 한 20-20만원 정도가 항공 마일리지로 쌓여 있어요. 3개월 4개월치 쭉 하다 보면 일본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로 거의 다 해결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냥 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성과 좋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포인트 찝어드리자면 지금 이 시기에 부수적인 일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초점 맞춰져 있어요. 반품 났다, 환불 났다, 잡음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카톡방이나 이런 데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차단하시고 내가 하던 업로드 루틴 진짜 심플하게 하면 구매대행 나중에 진짜 쉽네. 이거 진짜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네. 걱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네네. 기준이 없이 주인만 되면 사실 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가장 크니까 네. 거기에 계속 매몰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아니게 또 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니까 맞아요. 그런 단계에서 한 번 더 마음을 또 다잡고 사업은 또 체력입니다. 진짜 많이 주무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